오늘 제가 제일 열받은 뉴스, 이건 이상한 뉴스라기보다 열받은 뉴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딱 한 달만 일하고 우리 국민연금을 타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A씨는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집 시세 차익 가지고 중국인들 먹여 살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너무 열받아요. 이러고도 계속 중국만 감쌀 겁니까? 다 빼먹어요, 다 빼먹어.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중국인들은 자기 은행에서 대출 100%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강남 부동산 다 쇼핑하고 본인이 하다가 빚 못 갚겠다 싶으면 전세금 띄어먹고 도망가고 전세금 띄어먹고 도망가면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줘.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저기 중국에 뭐 조공 바치는 거예요? 어디 약점 잡혔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열받아요. 이건 너무 열받아. 실업급여 건강보험 댓글에 딱 나오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어디 가서 좀 허점이 있다 싶으면 거기 다 빨대 꽂아서 우르르 다 빼먹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호구가 돼야 됩니까? 외국인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학비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거기 무슨 식사비 조금 보조해주고 다 생색내고 외국인들은 중국인 다 포함해가지고 학비 다 대주고 장학금 다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는 이거 다음 총선에 이게 중국인이 우리 세금을 가져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한 쟁점으로 떠오를 거라고 봐요. 선거제도도 선거제도지만 그러니까 왜 중국인한테 잘해주겠어요? 지방선거 때 중국인들 표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 투표 없애자 그러면 절대 안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몰표 받으니까. 여러분 중국인들이 몰표 주는 정당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얼마나 중국인들의 이권을 챙겨줬으면 다 몰표를 주겠어요. 몰표에 몰표. 그냥 다 몰표잖아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몰표가 쏟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민주당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 받아 먹으려고 유세차 돌리면서 중국어로 유세하고 심지어 중국인 출신 중국말 하는 사람을 시의원 구의원으로 막 영입해서 비례대표 막 줘. 이거 중국인 정당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유럽에서 자유우파가 집권한 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스페인인가? 난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좌파 정보 들어오는 바람에 난민에 대해서 그 국경과 관련된 이민 정책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스페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막 십자가 뽑고 질서 안 지키고 막 그 해변에다가 다 쓰레기 투성이로 만들고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거기.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 중국인들 댓글 다는 것도 한번 분석해보니까 7년간 매일 하루에 빠짐없이 26건, 27건을 달았더라고. 다 그냥 국민의힘 욕이야. 보수정당 욕이고 다 이재명 연임하자 다 민주당 찬양 일색이에요. 왜 중국 계정이 그렇게까지 거길 도와주겠어요? 중국 정보나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서 뒤에 배우가 없으면은 누가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중국인이. 하루에 26건의 댓글을 단다는 건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직업. 우마오당이라고 하잖아요. 오이안 받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이안 몇십 원 받고 댓글 다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 파주에 있는 사설 북한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호국 선열들이 진짜 피눈물 흘리실 것 같아. 6.25 때 있잖아요. 우리 유해 발굴하거나 하면은 대부분 전투를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전투 자세로 유골이 나와요. 누구 하나 편안하게 유골을 안장한 데가 없어. 그렇게 해서 겨우 지켜낸 대한민국을 특히 파주 쪽이면은 우리가 그 당시 휴전선을 조금이라도
한 1m의 땅이라도 더 밀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수복하려고 그 당시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지킨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 위에다가 저런 걸 올린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하지만은 저거 좀 아니지 않나요? 반대로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동상은 국가철도공단인데 철거하라고 소송한대요.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철도공단도 그냥 철도공단에서 누구 하나 또 승질하려고 또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또 눈치 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미쳤어. 참전용사들 지금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낯을 어떻게 보려고 저런 짓을. 요새 제가 SNS 보면 옛날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옛날 영상들에 종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막 비판했던 그 연설문 그 영상들이 몇 번 떠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종북은 좌파도 아니다. 좌파는 무슨 이념이라도 있지 종북주의는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 니네들. 종북이 무슨 좌파냐. 저는 좌파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좌파는 뭔가 이념이라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종북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북한 가서 사세요. 정말 너무 열받네. 아 진짜 매국노들 정말. 오늘 선관위 특검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선관위 특검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틀 전 기사인데 제가 사실 놓쳤어요. 이거 이태한 특검이 굉장히 첫 행보로서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합수본을 예방한 이유는 뭐냐면은 합수본에서 니네 어디 증거 꼽을 쳐둔다고 하죠. 증거 어디 숨겨두거나 감추지 말고 우리한테 싹 다 넘겨. 이 얘기 하러 간 거예요. 합수본을 간 거는. 그래서 선관위 니네 수사했던 사람 말해야 부드럽게 했겠죠. 근데 찾아가서 니네 수사했던 거 니네가 판단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싹 다 보내. 이런 의미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수사하던 팀을 방문하는 특검이 많아요. 이게 뭐 필수적인 의무 절차는 아닌데 이거는 잘한 겁니다. 우리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포렌식 역량을 갖춘 특검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것도 나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포렌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선관위가 왜 이렇게 부정이 많아졌느냐? 지들끼리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뭐 규칙을 정했냐? 국회의원 선거면은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료를 싹 다 없애버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제가 22대 총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임기가 끝나면 나와 관련된 선거 싹 다 데이터도 지우고 있었던 자료 뭐 투표 용지 투표했던 거 이제 뭐 재검표 할래 할 수 없게 싹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게 무슨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편하려고 선거 부정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과거 것까지 전부 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이걸 다 없앱니까? 근데 못 없애는 게 서버예요. 서버에서는 서버의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찾아내는데도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어떻게 딱 찍어서 지울 거예요? 그것만 골라서 지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지워도 복구될 수가 있고 뭘 지웠는지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순간 서버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00% 걸리는 건 아니지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를 까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서버에서 뭘 지웠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제가 증거인멸을 먼저 찾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감추려고 하는 증거가 가장 결정적 증거다. 살인범은 흉기를 감추려고 하고 피 묻은 옷을 감추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간범은 DNA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마약은 일부러 머리 염색해버리고 염색약이 좀 독해서 마약 사범들이 염색을 해버리면은 마약이 도발해서 검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닌겔 엄청나게 맞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피해서 마약 성분을 빨리 희석을 시켜.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경찰의 마약 사범 수사를 보고 엄청나게 진짜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거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완전히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어.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저 마약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도 사람들이 반응 안 했는데 그 사람 변명이 경찰에 잡혔다가 하루 이틀 만에 석방이 됐어. 왜 석방이 됐느냐? 그냥 피곤해서 비틀거린 것 뿐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석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시 마약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게 소변 검사만 하고 유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소변은 일주일이면은 마약 성분이 날아가고요. 그 즉시
잡아서 하지 않으면 일주일보다 더 적은 2, 3일에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수원역 좀비 사건이다. 마약 좀비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머리 검사를 해봤나 봐. 모발 검사를. 그래서 모발 검사는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성분을 없애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염색도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채모에서 나오는 마약 성분은 여러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마약 사범 수사를 해봤지만 저는 마약 쪽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긴 했지만 나도 전문성이 약간 떨어져. 근데 그래도 그 정도 상식은 마약 사범을 한 번이라도 수사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상식이거든요. 소변에서 안 나왔어? 그러면은 머리카락 좀 뽑읍시다. 또 강제로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렇잖아요? 닭털 뽑듯이 다 뽑아서 검사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마약 수사를 좀 아시는 분이다. 이제 털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잘 걸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풀려 있을 때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돌진을 하거나 환각 상태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안에 직결되기 때문에 마약 사범을 잡는 족족 바로바로 구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성관이 특검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포렌식 관련된 전문가를 특검보로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것도 좋네. 2시간 전에 나온 기사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태한 특검이 대검하고 경찰청을 예방했어요. 이거는 내가 우수 자원을 찍어서 선발을 할 테니까 나한테 인사권 주고 니네 뭐 누구는 못 가느니 저 특검에 파견 가는 인력 가지고 장난치지 마 라고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합수본의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아우, 이태한 특검이 어제 주진우 이슈에서 봤나? 잘 나가고 있네. 저 이태한 특검에 파견 나갈 수사관이나 검사 여러분들은 혹시 수사가 너무 답답하고 막혔을 때는 주진우의 이슈에서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 와도 제가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도 잘하겠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수가 다 괜찮네. 첫 번째는 합수본에 딱 들려서 합수본 니네 증거인멸하지 마. 그러니까 있는 거 니네 가리지 말고 니네가 확보했던 건 다 넘겨야 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수사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좋네요. 파견을 꺼리던 검사들도 성관이 특검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지원이 많아지면은 우수 자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혔다고 하면은 평생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본인의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고 10년차 안팎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성관이 특검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160명, 170명이 되면 제가 성관이 특검 어떻게든 10명이라도 명수를 늘려놓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160, 70명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5명, 10명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선거 관련된 특검팀을 이끌고 나아갈 수가 있어. 어떤 전투도 지휘관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수나 급수나 뭐 나이랑 상관없어. 젊은 친구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선거 부정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고 본인이 밤을 새서라도 이걸 밝히겠다는 어떤 의지에 불타면은 제가 못 찾은 것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태한 특검이 경찰에 수사 인력을 2배 증원해서 보낼 것을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파견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더 많이 보내줘. 인력. 그래서 모든 지금 수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내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뒤져보겠다. 이태한 특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은 검사 생활 보람있게 했고 변호사도 할 만큼 했어요. 더 무슨 뭐 다리 바라고 할 것도 없어. 성관이 특검 한 사람이 무슨 다른 자리를 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관이 특검에서 또 비리를 밝히면 또 재판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진짜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지킨다는 그 심정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두는 수를 보면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태한 특검 목숨 거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 결기를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 결기를 보이는 과정에 포렌식 전문가 뽑겠다, 증거인멸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합수본의 일부 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합수본 인력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 한두 명은 이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합수본에서 미온적으로 수사했지만 그나마 이만큼 수사한 것도 뭔가 하던 사람이 오면은 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합수본에 하던 거를 마무리할 만한 몇 명 빼고는 나는 완전히 새 판을 짜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눈물로써 외쳐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안 하면 또 주진우가 뒤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본격 일름보 방송 다 잃어버려. 그리고 저는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발 요정이라고 하면 그렇다. 고발대장. 고발대장이 또 가서 막 고발도 딱딱하면서 압박을 할 거니까 제가 고발장을 안 쓰고 여기서 이태한 찬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